자, 봅시다. 자, 그래프에서 극한 보는 방법. 그래프에서 극한 보는 방법. 극한은 적기는 리미트 x가 x좌표야. x좌표. 함수는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정해지는 거니까 극한도 똑같이 x좌표가 요로 하다면 x좌표가 a에 가까워진다면 그때의 함수값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요?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좌표고 얘가 y좌표라는 생각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x좌표고 여기는 y좌표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이용한 극한도 할 거야.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과 식을 이용한 극한. 자, 첫 번째는 그래프를 보시면,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건 쉬우니까 5번 할게요. 5번. 자, 그래프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있을 때, 자, 마이너스 1에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 자, 기쁜 소식은 수1보다 수2가 내용이 훨씬 적어요. 수1보다 수2가 내용이 훨씬 적어요. 다만 슬픈 소식은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미분적분에서 나와서, 그래서 킬러 파트여서 수능에 나오는 킬러 파트가 여기여서 저기 미분 뒤에 가면, 그래서 중간고사는 1학기 때보다 훨씬 쉽고요. 평균도 높고 등급컷도 높고, 근데 점수도 괜찮을 거고. 근데 이제 기말고사는 진짜 어려워요. 기말고사가 진짜 어려워서, 그래서 방학 때 기말고사 부분을 특히 많이 할 거예요. 기말고사 부분을 특히 많이 할 거고, 저기 제발 부탁이니 뭐 정시든 수시든 상관없이 그래도 내신 1, 2등급 정도 나올 정도로는 수2를 하셔야, 그래야 수능에서 8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서, 그래서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완전 많이 좀 하세요. 완전 많이 좀 하시고, 그리고 이번 방학 때 미적분도 좀 열심히 좀 하시고, 미적분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겨울방학 때 안 털리거든? 고3 때 안 털리니까. 그래서 꼭 숙제 최대한 많이 내주고, 내가 2학기 때 최대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굴려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굴려줄 테니까, 너네는 그때 모르는 거 잘 소화해 가면서 진짜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 수능 곧 있으면 수능 보잖아요. 그럼 이제 너네도 수능 보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반 넘게 왔거든요. 고등학교 생활 한 60% 정도 왔어요. 60% 11월에 끝나니까. 그래서 수시 준비하는 사람들은 형건이는 한 50주 정도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잘 챙겨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학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없나요? 한 번도 없나요? 서연이? 유나? 서연이? 유나는 아니야? 수시 가야죠. 수시 써야죠. 윤정이도 뭐 입이 조져가지고 어떻게 수습이 안 돼요? 예은이는? 안 돼요? 지윤아. 그리고 좋은 건, 형건아, 고3 때 상대평가 과목은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2개 아니면 3개밖에 없어요. 수학, 학풍이랑 미적, 그 다음에 뭐 영어 한 과목, 혹은 뭐 국어 한 과목, 이 정도 말고 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3학년 때는 내신이 훨씬 준비할 게 적어서 1.0 맞기가 쉬워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상대평가 많은 내신은 이제 2학기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거의 학종이 승부가 나요. 수시가 승부가 나니까
지금부터 진짜 좀 빡세게 공부하셔가지고 2학기 때만 잘 챙겨 놓으시면 3학년 1학기는 그리고 3학년 1학기 되면 던지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이게 생각보다 등급 따기가 좋거든요. 그때까지 학종이나 수시를 붙잡고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 몇 안 돼가지고 학교마다 정해진 애들만 이제 내신 준비하고 나머지 진짜 다 던지니까 내신 따기가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딱 이제 한 학기만 수시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한 학기만 진짜 좀 집중해서 하시면 그러면 대학을 거의 그걸로 간다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2학년 2학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2학기 때 좀 빡세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좀 다해서 안정적으로 내신 성적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월등히 많아지거든요. 새끼야, 밑으면 안 된다고. 빡세게 일 만들어야 된다고. 2학년 2학기 때 무조건 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얘 보시면 지금 극한을 따지라고 얘기하면 일단 그래프를 따라서 x좌표가 쭉 써봅시다. 지금 극한이 특이한 게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2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자, 극한이랑 마이너스 1에 한없이 x좌표가 가까워질 때,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요.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래프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을 때의 함수값은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클 때의 함수값은 여기겠죠, 여기. 이렇게. 극한값은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이에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을 때의 극한값은 얘가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클 때의 극한값은 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르니까 플러스가 우극한이고 마이너스가 자극한이에요. 그래서 우극한은 1이라고 쓸 수 있고 좌극한은 2라고 쓸 수 있어서 얘를 합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하나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좌극한 따로, 우극한 따로 이렇게. 그 다음에 0도 보세요. 0 왼쪽에서 x값이 0 왼쪽에 있어요. 여기 0 좌극한. 이때 함수값은 여기에 가까워지겠네요. 극한값은. 그래서 0 마이너스는 fx가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될 거고요. 0 플러스는 0, 오른 x좌표가 0보다 살짝 클 때의 함수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fx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0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1도 마찬가지죠. 1 플러스는 1보다 살짝 클 때의 y좌표는 극한값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고 1보다 살짝 작을 때의 극한값은 0에 가까워지네요. 그래서 얘도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합쳐서도 쓸 수가 없고 2에서는 0보다 살짝 클 때도 작을 때도 전부 다 0에 가까워지네요. 그래서 우극한, 자극한 모두 0이기 때문에 0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은 이게 다예요. x좌표가 살짝 클 때 작을 때의 그래프를 찾아서 y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 그래서 극한값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은 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다른 거. 이렇게 남유주 이제 이거 좀 잘 봐. 네. 그러면 리미트 x가 0마로 갈 때 fx는 얼마고? 여기 봐, 여기 빨리. 0마로 갈 때 fx는 얼마고? 0이고 리미트 x가 1풀로 갈 때 fx는 얼마고? 지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의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얼마고? 2. 대승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1. 헷갈리는 사람 이건 다 괜찮나요? 우리 지빈이는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어디 갔다 왔어? 졸사를 2학년 때 찍진 않죠. 뭐죠?
말티지 말아주세요. 말 시키지 마. 우리 예뻐. 지훈이 오늘 엄청 예쁘네. 완전 미인이야. 미인이야? 우리 정도를 계속 미인이라고 하시고. 아 진짜. 아 진짜 짜증나. 알았어. 유나 미안해. 괜찮아. 쌤이 나보고 짱깨래. 아니 중국어 저기 오르겠다 그랬어.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데 짱깨라 그래요. 원어민 같은 실력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지. 진짜 뛰었어. 알았어. 안 그럴게. 그만하자. 자, x 빼기 k. x가 3보다 큽니다. 자, 이번에는 식에서예요. 식에서.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자, 연속 얘기를 미리 조금만 해드릴게요. 연속 얘기 중에서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인 함수입니다. 다항함수랑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류의 함수, 상함수까지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그러면 연속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연속의 정의는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건데 미리 땡겨서 좀 할게요. 얘 좀 편하게 풀 수 있도록.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1이래요. 이렇게. 아까처럼 그래프가 뚝뚝뚝뚝 끊어져 있는 함수면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얘가 살짝 커지면 함수값이 뭐고 살짝 작으면 함수값이 뭔지를 당연히 따로따로 다 구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처럼 연속인 함수 같은 경우는 자 2에서의 극한값을 찾으라고 얘기하면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예요? 5죠. 그래프가 안 끊겨 있으니까 극한값도 여기 5에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함수값 이꼴 뭐랑 똑같습니까? 극한값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대입을 해서 함수값으로 극한값을 찾아낼 겁니다. 함수값으로 극한값을 찾아낼 거야. 연속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정의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fa가 서로 같은 걸 연속이라고 합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걸 연속이라고 해요. 따라서 지금 66번 문제에서 3보다 클 때 함수와 3보다 작을 때 작거나 클 때 함수가 다음과 같으면 원래 정석은 당연히 리미트 x가 3풀로 갈 때랑 3마로 갈 때를 이렇게 극한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 새끼가 2차 함수고 1차 함수기 때문에 극한값은 대입한 거랑 그냥 똑같습니다. 9, 3, 마이너스 k 해서 12,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3k 마이너스 6 플러스 k 이게 지금 우극한이자 함수값이 되는 거고 이게 이게 우극한이자 함수값이 되는 거고 이게 좌극한이자 함수값이 되는 건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함수값으로 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리미트 안 쓰고 그냥 위에 3 넣고 아래 3 넣는다는 게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똑같아서 그냥 3 대입해서 서로 같다라고 푸시면 돼서 이 문제 되게 쉬운데 생각보다 시험에 나와요. 연속함수에서 뭐 앞장이나 두 번째 장 정도에 내신 문제 중간고사에 나와. 기본적인 경우함수의 연속성 혹은 극한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냥 뭐만 하면 된다? 위에다가 3 넣고 아래다가 3 넣어서 서로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면 된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여기다가 3을 넣은 건 원래는 함수값이지만 연속이기 때문에 우극한도 함수값이랑 똑같아서 함수값으로 대신 생각해도 되고 얘도 여기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6 더하기 k인데 1차 함수 또한 연속인 함수니까 3에서의 좌극한도 함수값이랑 똑같을 거다. 그래서 그냥 함수값들끼리 서로 같은지 다른지만 이렇게 경우함수일 때는 대입해가지고 같은지 다른지만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풀리는 애들 다 풀어요. 이거는 6등급, 5등급, 6등급 맞는 애들도 이거 연속이려면 K 얼마 해야 되는지 이거 다 풀거든요. 근데 이제 왜 지금 16번에서 선생님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왜 그냥 3을 직접 그냥 집어넣었는지 그래도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요.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자, 그럼 20번 볼게요. 20번. 그리고 오늘은 풀 시간 많이 줄 테니까 최대한 많이 풀어가지고 최대한 많이
풀어요. 풀고가요. 선생님이 프린트가 좀 이상해서 이거 1풀이랑 1마 맞냐? 네. 어허.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플러스 2 분의 2fx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식이죠, 식. 두 번째로 자, 그래프를 통해서 극한값을 찾는 걸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식에서 극한의 부정형이라는 자, 극한의 부정형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네 가지 형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극한 끝난 거예요. 수투는 내용이 진짜 적어요. 내용이 진짜 적어요. 미분적분만 되게 이제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서 교과서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교과서에 나온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아예 없어서 진짜 뭐 100을 내면 교과서에서는 1, 20밖에 안 들어있어서 거기서 이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운 거지 이 앞부분은 진짜 좀 편하거든요. 극한 연속 이쪽은.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극한 확인하는 것과 극한의 부정형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이 꼭 나오니까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해 정도 그 정도만 하시고 뭐 샌드위치 정리 뭐 이렇게 유형 조금만 정리하시면 대신 이제 활용이 수, 상, 수, 하, 수, 원에서 나왔던 걸 가지고 극한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수학 실력이 좋지 않으면 그리고 식이 되게 복잡하고 길어가지고 애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잡으시면 극한 파트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자, 극한의 부정형이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앞으로 극한의 부정형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 얘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고요. 각각 수렴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각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고요. 이분이 이꼴이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 아이, 세 번째가 얘. 얘는 별거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극한의 부정형이라고 부르고 부정형이랑 극한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정해지지 않은 형태라서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극한이 아니다가 아니라 부정이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를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수렴할 때 그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니까 언제 수렴하는지 정도는 이렇게 세 개가 전부 다 언제 수렴하는지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언제 수렴하는지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이 문제는 자 2번에 해당하는 건데 얘는 기억납니까? 자 분모의 최고차항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가 포인트였어요. 서술하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서 극한값을 구한다. 그리고 여기에 베이스가 뭐냐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증명할 수 없어서 그냥 받아들이시는 건데 2개 정도? 3개? 자 무한대랑 무한대랑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 그냥 한없이 커지겠죠? 계속 커지는 상태랑 계속 커지는 숫자들을 더해주면 그 숫자들도 계속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 더하기 상수는 뭐가 될까요? 무한대. 그냥 얘는 뭐 상수극 같은 거 필요 없죠. 어차피 앞에 개 커지는데 뭐 뒤에 100 빼거나 10을 더하거나 5를 더한다고 해서 커지는 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건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개 커지는 거예요. 분자는 가만히 있고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져요. 여기서 말하는 0은 전부 다 리얼 정수 0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지는 상태인 무한소를 뜻하는 겁니다. 무한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0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원래 분수는 분모에 0 들어가면 안 된다 했잖아? 그건 아무것도 없는 0이고 얘 0에 가까워지는 무한소분의 무한소일 때는 분모가 무한소로 가는 건 괜찮아요. 0이 아니니까 0이랑은 좀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분모는 개 작아지는데 분자가 가만히 있어요.
1분의 1, 0.1분의 1, 0.01분의 1, 0.001분의 1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얘가? 계속해서 커져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것들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파트예요. 이거는 이 얘네들은 그냥 정해져 무조건 발산하고 무조건 발산하고 무조건 발산하고 이 새끼는 무조건 수렴하고 그래서 부정형이 아니에요.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되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건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었을 때 언제 수렴하냐면 자 분모의 최고차랑 분자의 최고차가 서로 똑같을 때 그때는 0이 아닌 숫자 개수의 비율로 수렴하게 되고 개수비 K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고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0으로 수렴하게 되고 미적에서는 이거 수투에서는 딱 이 내용만 있으면 돼서 수투에서는 이걸로 그냥 끝났는데 그래서 미적 안 하는 친구들은 이걸로만 끝내도 되는데 근데 미적하는 친구들은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면 이럴 때도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는 0으로 수렴하고요. 얘는 발산하게 됩니다.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새끼 극한값이 존재하냐고 존재 안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와 이지야 쩐다. 핸드폰 수업 시간에 와 대박 날라리. 이지야 이 새끼의 극한값이 존재하냐고 물어보면 뭐랑 같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까? 뭐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fx는 1 우극한에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개 커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개 커진다고. 그럼 얘가 개 커지고 얘도 개 커진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2를 더해도 무한대요. a를 더해도 무한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어떻게 하자? 분모의 최고차항인 fx로 나눠줍시다. 분모의 최고차항인 fx로 이렇게 나눠줄 거야.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fx분의 2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fx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무한대분의 2가 됐죠? 무한대분의 2.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도 어디로 간다?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우극한은 얼마나 되냐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자극한 보면 되겠죠? 자극한은 얘가 어디로 간다고 했으니까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극한값은 2분의 a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둘이 똑같아야 존재하니까 a는 4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똑같은 걸 보는 거고 그때 좌극한은 이렇다고 얘기했고 우극한은 이렇다고 얘기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따로따로 구해서 같다라고 문제를 마무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합곡 모객극한. 자, 보시면 자, 22번. 자,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래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똑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똑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라는 문제예요. 33. 자, 그러면 자, fx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 gx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갑시다. 우극한부터 갑시다. 자, 기억. 1에서 fx랑 gx랑 더한 거 극한값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자, 1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한을 살펴보시면 1에서의 우극한은 f는 0이 되고 좌극한도 0이 됩니다. 근데 g는 1에서의 우극한이 2가 되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얘네들 계산하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제곱해보래요. 그럼 내가 방금 이거 구해놨거든? 이 새끼를 또 제곱하시고 제곱하셔서 더하래요. 그럼 제곱해서 더하면 얘네들이 같아지네요. 플러스 4로. 그래서 니은은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자, 이번에는 곱해보래요. 둘이 0이랑 2랑 곱하고 0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하래요. 0이랑 2랑 곱하고 0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하래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아지는 거 보입니까? 한쪽이 0이라서. 그래서 곱하기에서 한쪽이 0 되면 연속이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건 되게 중요한 조건이니까 뒤에 가면 기출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냥 이번 중간고사 때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곱한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되는 걸 물어보는 거는 지금 극한값 존재하는 거랑 존재 안 하는 거랑 곱했는데 존재하잖아. 야, 극한값 존재 안 하잖아. 이쪽이 봐봐, 한쪽이 극한값 존재 안 해. A, B야. 다른 쪽은 극한값이 존재해. 지금 이게 우극한이고 이걸 좌극한이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봐, 왼쪽은 극한값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달라. 오른쪽은 극한값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같아.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곱하면 보통은 달라야 되는 게 맞지 않아? AK랑 BK는 다르잖아.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면 다르다고. 다른 게 일반적이야. 근데 수학에서는 시험에서 보통 물어보는 건 굉장히 스페셜할 때를 물어보는 거니까, 아, 특별히 이렇게 하면 서로 같아지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새끼가 어떻게 된다면, 0이 된다면 서로 다른 것들끼리 곱했지만 결론적으로 서로 같아지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논리예요. 이 중간고사에는 그냥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논리고, 생각보다 이게 기출로 되게 중킬러 문제 정도의 수준으로 되게 많이 나와서 이거 발목 잡는 내용이니까 꼭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은 그거야. 그냥 좌좌 우 구해가지고 서로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보면 된다고. 근데 얘는 다르고 얘는 같대. 근데 곱했을 때 서로 같아진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 K가 0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나야, 왜 이렇게 난 유나 놀리는 게 재밌지? 행복하다. 불행해요. 내가 유나 놀려서 유나가 발견하면 왜 이렇게 행복하냐? 불행해요. 자, 보세요. 26번. 자, 절대값은 수능에 무조건 나와요. 수능에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절대값은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무조건 나와서 뭘로 할까? 근데 쉬웠나봐. 질문이 없는 거 보면 32번으로 할게요. 절대값은 그냥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풀지 말고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 경우함수니까 선생님 한번 써볼게. 자, 이렇게 함수가 나오면 앞으로는 이 절대값이 있으면 요 새끼가 0 이상이면 그냥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얘도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그러면 얘가 언제 1보다 작을 때, 1하고 2 사이일 때, 2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2보다 클 때 그래프가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식이. 대승아, 그지? 그지? 대승아, 그래서 불러. x가 1보다 작을 때 함수 이름은 뭐예요? x가 1보다 작을 때 앞에 거 먼저 해. 계산해. 앞에 거 뭐야? 이거 뭐냐고? x가 1보다 작으면 이거 뭐냐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뒤에 것도 해. 얘가 1보다 작으면 이 새끼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보다 작을 때 함수는 마이너스 x 빼기 3입니다. 이렇게 경우함수를 찾아버리세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킬러 문제도 많이 나오고 주킬러 문제도 많이 나오고 절대값 포함하는 것들은 변별력 가지는 문제로 수능에서 무조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편하고 자연스럽게 좀 대할 수 있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절대값 싫어하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왜? 예스가 몰라? 유나도 몰라? 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라는 거 남는 게. 자, 요거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면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그럼 얘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x 더하기. 마이너스. 이해돼요? 이렇게. 자, 2하고 2 사이면 요 새끼는 그냥 나오고 요 새끼는 아까처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옵니다. 그냥 나오고요. 1로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요렇게. 그래서 슝슝 해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크면 둘 다 그냥 나옵니다. 1로 나오고 x 플러스 2로 나와요. 따라서 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fx라는 함수입니다. 그래프도 진짜 중요한 건 너네가 함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를 편하게 막 잘 그릴 수 있냐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 1에서의 자각한 값이 마이너스하고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네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똑같이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 아 근데 분모가 0 되니까 함수값이 없어요. 여기 2고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이건 빼줘야겠다.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5가 되네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절대값 함수 그래프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절대값 함수 그래프고요. 이 왼쪽에서의 극한값을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오른쪽에서 극한값은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완비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장 들어가서는 빨리 풀고 싶을 땐 1 마이너스면 이 새끼 음수고 이 새끼 음수겠네 해서 그냥 식을 바로 조져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 플러스일 땐 이 새끼도 양수고 이 새끼도 양수겠네 해서 식을 바로 조져가지고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너네가 수투든 미적분이든 결국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정도의 그래프를 편하게 좀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우스 5번까지 풀어주고 5번까지 설명해주고 내가 좀 풀 시간 드릴게요. 불러주네. 자, 33번 가우스. 자, 가우스 짜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 마이너스 2 구하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가우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x 빼기 3분의 절대값 2x 마이너스 6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 x 빼기 3분의 절대값 x 빼기 3. 자, 방금 전에 절대값은 배웠으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확인해서 답을 구해봅시다. 3 플러스면 이게 0보다 커집니다. 3.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0보다 커지니까 그냥 이렇게 나올 거라서 약분해서 2가 되겠네요. 3 마이너스면 2.9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우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절대값.
자, 가우스. 가우스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아시면 좋은데, 가우스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아시면 좋은데, 자, 가우스 포함한 극한은 자, 첫 번째는 플러스로 갈 때와 마이너스로 갈 때의 극한이 플러스로 갈 때와 마이너스로 갈 때의 극한의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1.00001 뭐 대충 이런 류의 숫자의 가우스를 씌운다고 하면 얘는 얼마입니까? 1이죠. 0.99999 선생님이 1 플러스를 지금 이런 식으로 써준 거예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는 1 마이너스를 이렇게 쓴 겁니다. 1보다 살짝 작은 거. 그럼 얘는 얼마죠? 0입니다. 오케이? 소수 부분을 버리는 게 지금 가우스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n 플러스는 뭘로 나오고요? n으로 나오고요. n 마이너스는 뭘로 나와요? n 마이너스로 나와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가우스 fx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가우스 fx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이게 38번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자, 일단 1번 가지고 33번의 위에 거 좀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자, 가우스 안에 정수가 더하거나 빼져 있으면 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새끼는 꺼지라고 해. 어차피 정수니까 이렇게 바꿔버려. 그럼 서연 1불 가우스 1불 얼마야? 1이야. 그 다음에 머리를 묶은 거야? 아, 뻗쳤어. 나 지금 뭐 합성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만 머리가 이렇게 달려있길래 내가 지금 뭘 잘못 보고 있나 내 눈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자, 그 다음에 봐.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도 좋고 1차식일 때는 그냥 생각해도 괜찮아. 얘가 0.99야. 0.99.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0.99입니다. 그럼 얘는 마일보다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마일보다 큰 거예요. 따라서 이 새끼는 1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x는 마일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마일 그대로 나오고 2 더하면 1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마이너스 x 자리에다가 1 빼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해서 부호를 결정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고, 근데 제일 좋은 거 귀찮아서 그렇지 제일 좋은 건 실은 이거예요. 자, 그래프가 쌤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프를 잘해야 수투랑 미적분이 편해지거든. 자, 이렇게 생겼어. 자, 요거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1에서의 좌극한은 어떻게 되냐면 1보다 살짝 작은가? 1에서 마일이고 1보다 살짝 작으면 여기 마일보다 살짝 큽니까? 작습니까? y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고, 뭐가 더 좋아요? 뭐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0.99라고 생각해서 대입해서 마이너스 0.99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구나 이렇게 가는 게 쉽니? 아니면 1마를 몇 다 집어넣어서 부호가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는 플러스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래프 그려가지고 1에서의 자극한에서 마일보다 살짝 크니까 가우스 마일보다 살짝 큰 거. 제일 중요한 건 요건데 1차식의 한정에서는 1차식만큼은 그냥 편하게 0.99나 아니면 부호를 저런 식으로 바꿔도 된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다만 1차식에서만 저게 돼. 2차식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차식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돼. 근데 1차식은 쉬우니까 그냥 0.99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마이너스로 붙이면 그 자극한 우극한의 부호도 플러스면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면 바뀐다 이 정도로 생각해도 좋고, 그것만 좀 구분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답은 A는 마일, B는 1, C는 2, D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D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이랑 38번은
자, 결국에 얘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가우스 x를 gx라고 하고요. 그럼 이 함수는요, 가우스 x를 gx라고 하면 이 함수는 g합성 fx라는 합성 함수를 뜻해요. 근데 수투랑 미적에서 올해 빼고, 작년 빼고, 올해 작년 빼놓고서 한 5, 6년간은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거의 고등수학의 정점을 합성함수로 조져놨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합성함수를 진짜 잘해야 돼요. 수투에서부터. 그리고 미적도 그렇고 수투도 그렇고 합성함수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성함수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야, 그래야 수학이, 고등수학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걸, 얘가 합성함수라는 인식을 하시면 38번 볼게요. 센터가 3인 2차 함수가 있대요. 최대값은 4래요. 요렇게.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가우스 fx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합성함수니까 첫 번째 함수의 극한값을 먼저 찾을 겁니다. 첫 번째 안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찾을 거예요. 3에 가까워지면 어느 숫자에 가까워지긴 합니까? 둘 다 좌극한 우극한 모두 4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합성함수는 첫 번째 함수의 y값이 두 번째 함수의 x값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짜 산지 4보다 큰지 4보다 작은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돼? 그러면 요 함수 봤더니 4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극한값은 4보다 살짝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가우스 4 마이너스를 구하라는 문제고 답은 3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성함수는 무조건 속함수라고 하고 겉함수라고 하거든요. 속함수라고 하고 겉함수라고 해요. 합성함수 미분할 때 겉함수 미분하고 속함수 미분하고 곱해줄 건데, 겉함수 속함수로 나누어서 속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 단순히 4에 가까워진다 하고 퉁치면 안 되고, 그 값이 다음 함수, 겉함수의 x좌표가 될 거니까 실제 4보다 큰지 4보다 작은지 진짜 산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고 여기를 a라고 하면 a에서의 우극한은 이게 a, b라고 하면, 자, a에서의 우극한은 b보다 살짝 큽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이거 똑같이 a, b라고 하면 이 새끼는 a에서의 우극한이 b보다 살짝 작아요. 근데 이거 조심하세요. 대신에 이것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상수함수로 가면 a에서의 우극한은 그냥 b가 됩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리얼 b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보시면 뭐라고 인식하시라? 합성함수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속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 그냥 단순히 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값보다 살짝 큰지 작은지를 뭘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수투에 나오는 합성함수는 무조건 이 안에 있는 그래프를 너네가 쉽게 그릴 수 있는 형태만 나와요. 예를 들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2차함수, 1차함수 이렇게 너네가 그냥 바로 그릴 수 있는 형태가 나오니까 그래프를 후딱 그려서 4보다 살짝 작다는 걸 확인하시고 걷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3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7번까지 하고 싶게요. 쉬는 게 아니라 너네 풀 시간 드릴게요. 37번. 자,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요. 자, 리미트 x가 y로 갈 때 fx는 개 쉽네. 1에서의 자극한 2. 그냥 앞에 거는 바로 끝낼게요. 리미트 x가 1 마로 갈 때 fx는 이건 2입니다. 그럼 리미트 x가 1 마로 갈 때 가우스 f x-1 가우스 요 값이 얼마인지가 지금 아마 이걸 몰라서 물어봤겠죠? 37번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함수가 진짜 제일 중요한데 아까 야 내가 이거 너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다 알아? 얘가 지금 x는 3대칭을 만들어냈다는 거, 요 식의 x는 3대칭을 만들어냈다는 건 다 압니까? 모르는 친구 없습니까? 진짜 다 알아요? 정민재 알아요? 이거 보면 x는 3대칭인 거 알아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공부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서 fa 플러스 x랑 fa 마이너스 x 이런 류의 유명한 함수 관계식들은 외워주세요. 이 관계식이 나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x는 a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알아? f라는 함수가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킨다고 문제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자 a라는 저 x좌표가 있어요. 앞으로 한 칸 간 거랑 1 집어넣으면 뒤로 한 칸 간 거랑 함수값이 똑같대요. 앞으로 2칸 간 거랑 뒤로 2칸 간 거랑 함수값이 똑같대요. 그럼 얘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게 똑같이 가면 같은 함수값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대칭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해돼?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이게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잘 알아먹어서 얘랑 똑같은 표현이 fx는 f2a-x 이렇게 나오더라도 x 자리에 a 플러스 x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식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 또한 x는 a 대칭인 거 외워두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꼬우면 내신에서 조금 더 꼬우면 fx 플러스 a랑 f2-x 이렇게 나와도 이게 x는 2분의 a 플러스 b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둘이 더해서 반 나눈 게 대칭축이에요. 그래서 x의 부호가 다르다면 더해서 반을 나눠가지고 축을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서로 똑같은 식이고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민재야 보자마자 그런 게 차곡차곡 베이스가 쌓여야 돼. 이거 모르면 수능에서 60점 안 나온다. 60점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이게 수능에서 60점 넘기려면 알아야 되는 함수 관계식이야. 그래서 얘 보자마자 이제 앞으로 민재야 문제 풀 때마다 이런 류의 새로운 관계식들이 나오면 무조건 새로 따로 정리해 놓고서 기억하셔야 돼요. 수학도 베이스가 중요해서. 그래서 함수 기본 베이스, 그 다음에 이것도 함수 기본 베이스. 얘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맞습니까? 뭐 한 겁니까? 어떤 그래프입니까? fx-1 그래프란 fx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긴 그래프입니다. fx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긴 그래프예요. 그럼 옮긴 그래프에서의 1은 원래 그래프에서의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0.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가우스 fx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정적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적분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절대값 이렇게 세 개는 함수의 근간이기 때문에 모르시면 답이 없어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함수값. 거기에 조금 더 가면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 함수값,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다음에 유나야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나 더. 평행이동, 대칭이동, 절대값, 실수배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좀 깔고 가시는 거예요, 함수. 자, 그래서 자 합성함수니까 0-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 0, 얼마입니까? 0,1이죠. 0 왼쪽은 집이나 집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유주야, 0 왼쪽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0 왼쪽에서의 값은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어떻게 되냐고요? 뭐라고? 안 들려. 작아져? 작아져 무슨 말이야? 1에 가까워지죠? 근데 그 값은 1보다 실제로 살짝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그래서 여기가 1 플러스인 거고요. 가우스 1 플러스니까 답은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이해돼? 그래서 평소에 연습할 때
안에 있는 함수를 계속 그려가지고 극한값을 찾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여기서뿐만 여기 단순히 이 문제 풀려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기 미적분까지 수1 이후에 나오는 모든 미분적분 문제들에서 베이스가 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막 그래프, 합성함수 그래프에 속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걸 편하게 좀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돼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세요.